내일 제 목을 칠지 아닐지 심리한답니다. 내일요? 네. 이야.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위한 고통의 과정이에요. 근데 앞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기 실현을 위한 삶의 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아니, 머리 색깔 예뻐요 앞에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머리 색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재난지원금 전국에서 기본소득으로 탁 치고 나오셔가지고 최근 주목을 받고 계시나 곧 대법원 판결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기의 도지사. 내일 제 목을 칠지 아닐지 심리한답니다. 내일요? 네. 이야,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자, 재난지원금 국면은 우리가 다 겪었고 이제 재난지원금 도움이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게 됐어요.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구체적 데이터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주시죠. 동네 골목이나 뭐 전통시장이나 가보신 분들은 직접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현장의 변화고 대개 시장에서는 대목보다 낫다. 명절 대목보다. 명절 대목보다 낫다. 실제 이제 경제 통계를 보면 BC카드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금 8주간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더 증가한 상태인데 한 번 더 점프했군요. 네.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맹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맹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맹점은 작년 대비 매출의 40% 정도.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대비해서. 전달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야. 증가를 했고, 평균적으로. 대단하네요. 가맹점 중에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못 쓰는 업체는 여전히 91% 선. 작년 대비. 그러면 못 쓰는 업체하고 차이 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것도. 네, 8주 평균. 이야, 대단한 효과네, 진짜. 만약에 이 돈을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줬다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소위 이제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들여서 소비를 하니까 이제 2차 매출은 100% 일어난 거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화폐로 일정 기간 내에 쓰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직접 효과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한 3분의 2 이상을 이제 다 썼는데 지금부터 살짝 꺾이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뭐 상당 썼기 그렇죠. 때문에 13조 정도를 써가지고 전국에서 온 동네가 들썩거릴 만큼 2달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경제 정책 지출보다 효과가 큰 게 100% 확실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 효과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다. 기본소득으로 나가자.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야기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등장하기 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성세대한테 그냥 돈 준다는 건 모랄 해저드라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면 어떡해. 혹은 그냥 돈을 주면 일을 안 하지. 이런 기존의 근로윤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평생 살았거든요. 이거를 뒤엎어야 하는 일이라 쉽지가 않은 일이다. 제가 기본소득을 과거에 주장할 때는 소위 보수 야당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복지 포퓰리스트라고. 네. 근데 최근에는 우군 진영에서 더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수 야당들이 이제 저를 복지 포퓰리스트로 몰다가 제가 이게 복지 지출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소멸하는 시대에 수요를 보강해서 공급과 수요가 같이 굴러가게 하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보수 야당들이 이거 좋네. 그러니까 이 복지 국가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갑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지가 줄어들까봐. 복지가 줄어들까봐. 근데 보수 이제 우파 진영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증세는 안 된다.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를 폐지하든지 통폐합해야 된다. 복지 있던 거 다 합쳐서 일로 때려 부으면 되겠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서 환영하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는 증세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든다는 고민은 저항이 심해서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데 몰아줘야 된다.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잖아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는 복지를 줄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근로보험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진보 진영이 오히려 선별복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셈이 됐고 그 돈을 다 골고루 나눠줄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줘야지 무슨 소리냐. 복지로 접근하는 기본 소득의 개념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고 이 개념이 나오자 복지를 거기다 엎으면 그러면 이게 경제정책이 되는 거야? 복지를 없애고 경제정책으로 갈 수 있네? 그래서 보수는 환영하고 그 중간에서 욕을 먹고 아니, 근데 이게 단점만 뽑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거고. 네. 지금 그렇게 욕 먹고 계시죠? 근데 장점만 뽑으면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양쪽으로부터 욕 먹을 짓 안 하죠. 일단 먹고는 있어요. 이미. 정치는 이제 현장이고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행 가능한 정책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할 줄 이미 알고 이미 알고. 네. 제가 준비성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욕 먹는 건 익숙하시잖아요. 욕 먹는 건 별로 뭐. 재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죠. 재원 대책. 복지 정책의 측면만 강조를 하면 보수 우파들이 절대 이 정책을 받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 거죠. 이거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경제 정책이다. 라고 하니까 맞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일단 물었어요. 네. 일단 물었는데 근데 이걸 물었어요. 이제 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긴 한데 돈 낼 생각하니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업무가 줄어드니까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고 네.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증세하지 말고 기존 복지를 없애서 하자라고 이제 반쯤 문 거죠. 네.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좌파 복지 확대론자들은 이미 이걸 주장하던 건데 이상하게 적용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만 딴 이상을 만들어버릴까 주장을 봐.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같은 분이죠. 네. 안심소득 뭐 이러면서 복지를 확 이렇게 몰아주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뭐 그럴듯하긴 한데 네. 불가능하죠. 우리 사회가 너무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OECD 평균 반밖에 안 된다. 네. GDP의 대비 11%를 복지 지출이. 복지지 11%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이 22%거든요. 네. 어차피 늘려가야 돼요. 그냥 기존의 복지를 없애서 하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해서 부담을 늘려가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하자 그러면은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냐.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촉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탁 선입관이 있어서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맛을 보여드려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맛을 이거 맛있네. 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 재난 기본소득을 제가 기본소득 형태로 끝까지 우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맛을 한번 보자. 맛있네. 효과 있네.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이 걱정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논의를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새로운 거 만들려면 있는 걸 덜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증세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증세하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반대를 하니 일단 조금만 맛을 더 보여드리고 동의하면 그때 가서 천천히 올려가자. 점진적으로.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소득의 액수를 적게 하고 처음엔 네. 이게 효과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입증되면 점점 늘려가는데 그럼 세수 확보 방안은 뭡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이제 1인당 한 26만 원 정도 준 거예요, 전국에.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광주 사람은 광주에다 쓰고 거제도 사람은 거제도에 돈 쓰고 하니까 지역이 살아나요. 만약에 이거를 특정 기업에다 쏟아부었다면 IMF 때처럼 그게 효과가 났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했더니 2달을 간 거예요. 한 13조 원 가지고 1인당 26만 원 가지고 경제 활성화라는 걸 느껴봤어요. 처음으로. 1년에 2번 하면 50만 원이죠. 기본소득을 매월 줘야 된다는 건 법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 규모나 필요성에 비추어서 저는 장기 최종 목표로 월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52만 원 주고 있어요. 그걸 모두에게 주는 거죠. 근데 당장은 안 되니까 한 번만 하자 1년에. 1년에 한 번만. 한 번만 일단.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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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써보고 좋네 이러면 그 다음에는 2번 정도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하면 50만 원이니까 25조 원이잖아요. 그건 사실 기존 예산 조정으로 가능해요. 그것도 1, 2년 안에 안 되면 3년 만에 하면 되지. 반드시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면하고 있는 게 한 56조 원 이상 됩니다. 근데 주로 감면을 누가 받냐면 본인 조세 감면 받으세요? 못 받잖아. 이건 누가 받냐면 주로는 대기업 이런 데가 받는 거죠. 물론 개인들도 조금 있어요. 뭐 소득 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카드 많이 쓰면 깎아주는 거 뭐 이런 얼마 거. 안 되고. 그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절반 정도만 우선순위에 따라 졸리면 50만 원 정도는 가뿐하게 마련한다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해서 해보면 이거 진짜 좋네. 이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특정 소수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위 환경세, 탄소세라고 불리는 겁니다. 환경오염을 막 시키면서 화석연료 이용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화석연료 사용해서 본 이익 중에서 일부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회사 망한다.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환경 피해는 모두가 다 모두가 입는 입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분야에 이제 섬세하게 그렇게 설계하면 회사 망한다는 소리 못 하겠죠. 이미 스위스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세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세 그러니까 구글 검색했는데 혹은 구글 위치 정보로 그 데이터로 장사하죠. 다 장사하죠. 그게.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자. 그렇죠. 기업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국민 거니까 구글 같은 데 좀 부과해도 되거든요. 네이버 이런 데도 좀 해야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죠. 그것도 역시 이익 본 데에 부과한다. 손해 본 데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던 게 이제 로봇세. 이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죠. 네, 그거는 납세자가 좀 많아요. 납세자가 적어야 저항이 적잖아요. 납세자는 적고 돈이 많은 돈이 많은데. 네. 로봇세라는 건 예를 들면 쉬운 예가 공장 자동화가 되면 그 일자리를 로봇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재훈련을 받는다든가 직업교육을 받는다든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기술, 우리의 교육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조합을 잘한 거지. 그래서 그건 나눌 이유가 있는 거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 그 OECD 한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국민 총소득의 막 4분의 1을 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과해야 조금만 15조만 하자 15조 그래봐야 절반밖에 안 돼요. 보유세 그러면 1인당 30만 원씩 줄 수 있거든요. 지방세에다가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써주고 세율은 정해서 시도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같이 용감한 사람이 제가 막 저지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거짓말. 다 설득하고 동의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일단 달려가서 목을 조르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 도민들을 저는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거든요. 처음에 막 1년에 몇십만 원씩 할 필요 없어요. 10,000원, 1년에. 10,000원씩 드는 게 아니라 10,000원. 4인 가족이면 40,000원. 좋네. 별로 부담 없네. 재밌네. 그러면 3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올리는 거죠. 왜냐면 그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 중에서 토지가 아예 없는 사람이 한 45%쯤 돼요.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90%는 자기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90%는. 왜냐하면 기껏해서 있는 땅이 집터, 그렇죠. 아파트, 대지 지분, 뭐 이런 거예요. 한 5, 6%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증세로 마련을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저항이 없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요. 그냥 복지 지출을 하면, 실제로 경제 성장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면 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기본소득 하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시장이 망가지게 생겨서 나중에 자기들이 일할 데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런 거거든요.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이익 보는 집단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요. 누가 자꾸 그런 무식한 소리 하던데 선진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다고 자꾸.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의료 선진국도 방역 다 실패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서 K 방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죠. 모델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 복지 지출이 너무 적고 세부담이 너무 적다. 요걸 기회윤으로 삼아서 마침 코로나19로 전부 다 중내산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동의하는 이 판에 새로운 길을 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데 마침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잘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게 지급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개념도 빨리 도입해가지고 그 효과를 가장 먼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처음으로 마련된 거죠. 이런 발상을 과거에는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다니까. 있죠, 여기. 어디서 이상한 나라 얘기. 5년 전에 완전 이걸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발상을 처음 해서 작은 돈으로 성공시키면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의 첫 번째가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욕은 이재명 지사가 들으시고 안 되면 아니, 원래 뭐, 제가 욕받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막 저지르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매우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보고 막 포퓰리스트네 뭐 욕 많이 했는데, 제가 뭘 했다가 사고 났거나, 실패했거나 잘못된 거 한 개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사님 그거는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얘기하시죠. 근데 지역 카페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였어요. 아니, 이게 5년 전에 제가 성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졌는데, 이렇게 깔때기도 좀 해야지.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래, 그 효과도 가장 빨리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옛날에 일본에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쫙 돈을 한 뿌린 일이 있습니다. 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위축됐을 때 소비 측면을 보강해줘야 경기가 선순환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주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시기에 주면은 그 씁니까? 꼬불쳐놔야지. 쌓아놔야죠.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목표가 아니라 소비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무조건 언제까지 안 쓰면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집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냐? 지역화폐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지역 앞에는 내가 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시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는 천만이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잘 안 되면 욕을 혼자 먹고 절반만 성공하도록 그 다음을 보완해 또 누군가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정신병자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보통은 정치에서는 단일한 정책 목표만 설정해요. 주택 정책, 주택 공급을 늘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보다시피 가계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매출 증대가 직접 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지 지출을 어차피 늘려야 될 판이라면 그 복지 지출이 다른 경제 효과도 가질 수 있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쓰여진다면 이미 그 자체로 성공한 거죠. 지사님 캐릭터에 딱 맞는 정책 실험이라고 보고 성공하길 바라는데 대법원 판결 언제 납니까? 자꾸 사람 위축시키고. 자, 지사님, 이 기본소득은 지사님 혼자 주장하셔서는 될 일이 아니라 아마 이 민주당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쯤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논의가 막 일어나야 돼. 그 촉발자의 역할까지 오늘 하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용하고 기본소득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돈 좀 일 안 한다 이거죠. 네. 그건 좀 일어난다. 그런데 즉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가면서 즉 증세하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 예를 들면 일자리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단기 응급 처방, 그거 당연히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경쟁 갈등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시적 실업에 처한 사람들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해야 되지만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실제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노동을 하면 생산물이 나왔어요. 이제는 노동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위한 고통의 과정이에요. 근데 앞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기 실현을 위한 삶의 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지. 구조적인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건데 그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인공지능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그 점점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길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잠깐만, 좀 이거 좀 더 해야 돼. 이거 2분만. 200만 원, 300만 원이 넘는 생계 유지에 적합한 일자리를 놓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놓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1인당 50만 원 또 3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면 가게당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소득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게 수입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들이 대거 상기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최저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겠다. 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자리 대책이다. 자, 대법원 판결 낙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